어디쯤 와 있,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이제 그 찾아보실 때 요 표를 기준점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주로 저희 사무처 담당자들과 이메일 등으로, 아,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저희 사무처 담당자들과 그 이메일로 주로 이제 진행될 업무들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이나라 도읍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업무들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표기해 둔 것입니다. 예. 전체 사업 수행 기간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행사가 너무 뒤에 이게 11월, 12월에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일정에 쫓기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총 사업 수행 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행사는 가급적 11월 이내에 좀 맞춰 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략의 흐름도이고요. 요 그 박스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이제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준비입니다. 지금 2월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나라도 회원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으로 가입을 먼저 하시되 가입 이후에는 그 소속 기관, 그 단체명으로 지원 단체명으로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숙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사업 통장을 개설하시고 전용 카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예, 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문제로 발급이 안 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 사무처랑 사전 소통 후에 체크카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굉장히 번거로운 시스템으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급적 신용카드로 예, 사업비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 신청서 작성인데요.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교부 신청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 사무처랑 이메일로 먼저 한번 사전 검토를 거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약간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드릴 텐데요. 그게 아마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서로 오가면서 좀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나라 도움인데요. 이나라 도움의 교부 신청서가 확정이 되시면 확정된 그 한글 교부 신청서 파일을 이나라 도움에 이제 파일 첨부를 해주시고 교부 신청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제출 서류로는 교부 신청서 그리고 총장 사본 그리고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네, 첨부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사업 등록을 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확정 버튼을 눌러드릴 거예요. 이후에 이나라 도움에서 교부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교부 신청을 해주실 때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이랑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 이나라 도움 교육 이수증이 또 추가적으로 조금 첨부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교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교부는 전체 지원금의 70%, 2차 교부는 30% 정도로 나눠서 분할 교부될 예정입니다. 2차 교부는 1차 교부액을 상당 부분 소진하신 이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예, 교부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게 바로 교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결제 라인을 계속 타게 됩니다. 저부터 해서 또 회계팀을 또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부 완료까지는 3, 4주 정도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 집행 가능 항목은 저희가 다음 주쯤에 교부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릴 때 그 안에 이제 각 사업별로 편성 가능 항목들이 상세 안내가 될 텐데요. 그 양식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도 다음 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사업수행 이후 정산 및 실적 보고 절차입니다. 저희가 이 PPT는 오늘 OT 이후에 다 개별적으로 이메일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중요 사항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집행 마감입니다. 저희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31 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는 집행이 어려우니 미리미리 사전에 좀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계 검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이와 계약을 맺은 지정 회계법인을 이나라 도움에서 어 그 지정을 좀 해 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안내 드리는 회계법인의 이름을 지정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연중 그 집행을 잘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도 하고 나중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산 과정에서 또 회계법인이 계속 이제 올려주신 서류들을 좀 검토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아까 앞 페이지까지가 이제 저희 연간 전체 사업 절차가 되겠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금 예술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는 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각종 규정과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술가들 표준 계약서 부분, 그리고 필수 의무 교육 이수 부분,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안전보험 관련, 그리고 후원 표기가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페이지는 이제 상세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자꾸 행정적인 얘기만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요. 오늘은 좀 그런 자리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법한 보조금 사용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집행을 하실 때 딱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직접 계좌이체, 이 나라를 통한 계좌이체 혹은 이제 앞으로 발급받으실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로만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어 가끔 뭐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혹은 본인 개인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는 등의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5 년도 안에 이게 발견이 되면 그래도 저희가 다시 좀 정정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회가 넘겨서 저희가 발견이 되면은 이거 다 환수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불인정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30분 정도 짧게 이 나라 도움 안내가 있기는 할 텐데,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이 나라 도움이 도입된 지 거의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 나라 도움 사용이 익숙치 않아 하시는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또 요청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년 이론 교육 4 시간 그리고 실습 교육 6 시간이 의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쪼끔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존에도 저희 사업을 매년 또 수행해 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매년 수행하셨던 분들도 동일하게 올해 이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시고, 그 이수증을 교부 신청하실 때 이 나라 도움에 첨부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번거롭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해서 또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기 보이시는 이런 사이트 등에서 그 교육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참여자 전원 의무 이수하셔야 되시고요. 이수증을 그 교부 신청하실 때 이 나라 도움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술가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들을 저희가 또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모든 사례비 집행은 이 표준 계약서를 토대로
예, 계약 체결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일이 이제 계약을 이제 사업 시작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착수하시기 전에 계약 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인제 어 그 예술인들을 또 그러니까 노동자 그러니까 예술가도 이제 노동자로서 인제 저희가 이렇게 예우를 하고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제 보험인데요. 이제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면 어 실업급여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께서 참여 예술인에게 이제 고용보험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예술인이 0.8% 그리고 사례비를 받으시는 분이 0.8% 그렇게 총 1.6%를 납부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또 이어지는 교육에서 또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도 늘 이슈가 많은데요. 저희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시보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 중에 조금 안전에 좀 이렇게 좀 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을 사전에 가입해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상 과목은 일반 수용비가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해야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앞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수용비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안전보험은 예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받았다라는 부분을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홍보 인쇄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서 제작하시는 신작 에 대해서도 작품 캡션에 예술이 제작 지원이라는 부분을 꼭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올해 사업 수행하시는 기간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에도 여러 다른 그런 전시나 공연에 또 초대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도 예 작품 크레딧에 저희 예술이 제작 지원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예 인제 보조금 관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획재정부와 문체부로부터 많은 지침을 전달을 받고 있고 많은 또 요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을 하시면서 예전보다 예산을 쪼끔 허투루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자들께서 집행 영수증 같은 것들을 다 이 나라 도움에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업 수행 중에 그리고 종료 이후에도 계속 AI가 인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쪼금 부정 집행이 좀 의심되는 건들을 계속 적발해 냅니다. 적발해 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요. "이게 제대로 집행된 것이 맞는지 재확인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계속 인제 저희 쪽으로도 오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이 이 별표로 표시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나중에 쪼금 이 부분에서 또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게끔 저희가 요 부분은 쪼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집행을 하실 때 가족이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와의 거래는 네 가급적 지양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 개인으로서 가족 간의 사례비 집행은 가능하신데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업체명이나 단체명으로는 거래가 좀 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업종과 무관한 업체와의 거래, 업태나 종목이 전혀 무관한 곳과의 거래도 저희가 좀 적발이 되고 있고요. 휴폐업 업체와의 거래 당연히 예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금 전용 카드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
11시 이후에는 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지 업종, 뭐 유흥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결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제를 해 놓고 또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 저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체 혹은 보조금 카드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문제가 됩니다. 예. 이런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몇 가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 등록을 해 주실 텐데 월 1회 이상 저희 예술이 지정 회계법인이 계속해서 그 집행 증빙이 잘 되고 있는지 정산 검증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정산인 경우에는 향후 그러니까 미정산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세 번째 네모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올해 선정되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24 년도에도 저희 예술위원회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 실적 보고서 제출이 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저희 25 년도 보조금이 삭감되는 규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3 개월 지연 시 10% 이내 삭감이 되는 부분 좀 유의해서 빠르게 2월 안에는 좀 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조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래 세 가지 별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26 년도 사업 심의에 감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정보 공시를 미이행하시거나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산을 완료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으시고 반납을 완료하셨더라도 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으신 경우에는 심의 감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뭔가 조금 애매하게 집행된 부분들은 사후적으로 사유서를 한 장 작성해서 이렇게 주시면 이제 그 부분을 집행을 인정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보조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서 25 년도부터는 미리 저희 사무처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집행건에 대해서는 사유서 처리가 불가함을 조금 안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집행하고 나서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집행하시기 전에 아까 저희 인사드린 담당자들하고 좀 통화 먼저 하시고 예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과세사업자이실 텐데요. 이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정산하시면서 또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 수혜를 좀 이제 금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부담금, 저희 심의 신청하실 때 작성하셨던 자기부담금하고는 또 다른 예산입니다. 이거는 환급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아예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도움에서는 애초에 그냥 집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항상 저희 기금 지원금보다 먼저 이제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실적 보고 시에 자부담금 잔액은 0 원이 돼야 되는 점 네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현장으로 좀 많이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전문 평가단이 그 연중 한 사업당 2 번에서 3번 정도 현장을 방문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간단한 인터뷰도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사무처에서도 종종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불편하신 사항에 대한 뭐 애로점도 좀 듣고 그리고 조금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사업에 좀 필요한
필요한 부분, 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간담회 자리는 저희가 조금 준비가 되면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 올해 사업 수행하셨던 분들 네트워크도 조금 형성하고, 또 성과를 좀 대내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성과 공유에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연말에 좀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시간 비워 두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위에 저희 현장 업무 보고 때나 이럴 때 보면 계속 제기되는 좀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예술이가 지원했던 사업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게 너무 아쉽다. 이게 굉장히 저희 기관이 이제 50년 정도 된 기관인데, 그 50 년이 됐으면 이제 그런 자료들이 좋은 뭐 학습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는 게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저희 홈페이지를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이제 개편된 홈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공지가 될 것 같은데, 해당 홈페이지에 저희 연말에 올해 수행해 주셨던 사업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셔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이런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거 좀 자랑도 해 주실 겸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다시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변경 시에는 항상 저희 쪽에 사전 협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사항으로 저희가 공모를 공고할 때부터 25 년도부터 저희 예술위원회가 준비한 조금 부가적인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대 프로그램으로 좀 준비해 본 것이, 저희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분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예술꽃 사냥, 가파도 에어라는 두 개의 레지던시에 저희가 좀 파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 모두 특히 예술꽃 사냥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가파도 에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 수행하신 분들은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약식으로 심의를 거쳐서 이제 파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이메일로 모두 한 차례 설 연휴 전에 발송드렸고요. 2월 7 일까지 저희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안내를 한 차례 또 드린 것도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오늘 자리에서 뭐 질문을 해 주시면 오히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2시 30 분까지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자부담도 증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업 등록과 1차 교부 사이에 기간이 좀 있는데요. 네. 이나라다움에 사업 등록하고 교부 받기 전에 자부담 비용 먼저 이나라다움 통해서 집행해도 되나요? 지금 음 그러니까 조보금이 입금이 예. 가능합니다. 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 카드 사용이 오후 11시부터 불가능인데 그러면은 네. 일일에 몇 시부터 다시 사용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심야 시간을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예, 불가능은 아닌데 사용을 하지 않는 걸 권고하시는 거죠? 네,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아, 그 부분은 조금 확인 예. 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업체에다가 이제 그러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그 집행을 하고 부가세는 따로 개인 계좌에서 이제 따로 다른 계좌에서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이미 사업들을 인제 여러 차례 해 보셔서 질문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질문인데요. 그럼 네. 부가세에서 개인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 건가요? 네.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음.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프로젝트인데 한국 시간으로 여기 활동 시간이거든요. 한국 밤 시간이. 그러니까 네. 그럴 경우는 아 어떻게 네네. 됩니까? 아까 그 카드 사용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네. 네. 이 부분도 23시 같이 이후는 여기서부터 활동 네 시간이거든요. 같이 확인해서 나중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안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시간이 인제 하나 거의 더 일부까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 이후 회계 교육이 또 있어서 그때 또 질의를 또 좀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회계 정산 외에 이 나라 돈 외에 혹시 쪼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이 나라 돈 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라 돈 교육은 저희 손지영 과장님이 안내를 해 주실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코 이나라도움 안내센터의 손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료부터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30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많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사업 등록부터 집행 마감 단계까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은 지금 이나라도움 업무 상담이 가능한 그 연락처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 업무 흐름도 부분인데요. 여기 노란색 보조사업자 부분을 여러분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파란색 상위 보조사업자 부분은 예술위원회 담당자분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노란색 보조사업자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나라도움에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가입하신 이후에 소속기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서 마지막 정보 공시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나라도움 인제 그 워낙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이나라도움 내에도 그 관련된 매뉴얼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로그인 하셔서 접속하시면 로그인하기 전의 화면, 로그인한 후에 매뉴얼 등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회원가입하고 소속기간 등록하는 부분은 인제 이 교육 자료도 다 나중에 같이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사업 등록 단계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등록은 이제 이나라도움에서 진행하는 사업 수행의 첫 단계인데요. 어 작성하는 단계가 좀 총 7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엔카스를 통해서 공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나라도움에는 사업을 수행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업 기본 정보, 두 번째 수행 기간 정보, 그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집행 계획, 파일 첨부, 신청서 제출 이렇게 총 7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성하는 화면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교부 신청서 미리 제출하신 다음에 상위 담당자가 "이제 이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 등록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이 경로 사업 수행 관리에 사업 신청 관리의 사업 등록 메뉴로 접속을 하셔서 여기 구분에 기본값은 지정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엔카스를 통한 자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공모 사업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조회가 될 겁니다. 그럼 사업을 선택하셔서 이 사업 등록을 누르시면
총 7개의 탭으로 작성하시게끔 이루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사업 기본 정보 페이지에 보시면 이 앞쪽에 빨간색 별표 부분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작성하셔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 별표 있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수행기간 정보 탭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나라도움에서 사업을 수행하실 때, 사업하실 때 진행할 그 보조금 계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엔카스에서 선정 확인서 출력해서 은행 방문해서 이제 통장 개설하실 건데, 그 보조금 통장 개설하신 통장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통장 발급 받으실 때 우리가 이나라도움에서 집행할 때 반드시 그 실제 보조금 통장을 경유해서 중개 계좌로 사용을 해서 거래처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체 한도가 없는 그런 통장으로 발급받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계좌 정보 여기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대표 담당자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대표 담당자 부분, 이 돋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렇게 팝업 창이 열리면 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가 본인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본인을 추가해서 내가 대표 담당자다라고 해서 Y로 설정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 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 담당자가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그 여러분들을 모두 다 추가해 주시고 그중에 한 분을 대표 담당자로 설정해서 Y로 설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대표 담당자로 설정하신 그 선생님께는 이나라도움에서 이제 교부금이 입금이 되었을 때, 그리고 뭐 정산이 완료가 되었을 때, 또는 시스템에서 뭔가 보안 요청이 왔을 때, 그리고 정산 보고서가 확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대표 담당자에게 알림톡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대표 담당자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 부분은 허용 여부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냥 이나라도움에서는 이 허용으로 해 놓으시는 게 이후 집행하실 때 별 불편함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계약 포함 여부 부분은 나중에 인제 그 거래처와 계약건이 있을 때 뭐 공사나 용역이나 임차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계약건에 2,000,000 원 이상이 되는 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G2B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포함을 선택을 해서 계약관리라는 그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2,000,000 원 이하의 그냥 계약건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는 그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미포함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부 추진 계획 부분은 그냥 보시면 행추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업무를 할 거다라고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네 번째가 재원 조달 계획인데요. 이 재원 조달 계획은 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 거다. 그중에서 이 사업비를 내가 보조금으로 얼마, 자부담으로 얼마, 이렇게 얼마씩 조달할 거다라고 하는 그 재원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행추가 클릭하셔서 처음에는 국고보조금 선택하시고 지원 결정된 금액 전체 금액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추가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자부담금 부분을 선택하시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입력을 하셔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옆에 비율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를 내가 이렇게 조달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다음 다섯 번째 예산 집행 계획은 그렇게 조달한 사업비를 내가 어떻게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부 신청서 작성할 때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용도에 해당하는 세목이 있을 겁니다. 그 세목을 먼저 선택하시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첫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 세목을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 신규 작성 집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교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을 집행하기 위한 세목을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규 작성 집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신규 작성 집행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세목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세목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세목이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한글 파일에는 뭐 동일한 여러 그 하나의 세목에 동일한 여러 그 용도들이 있겠지만, 이나라도움에서는 세목을 중복으로 설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목을 선택하셨다면 그 세목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다 한 번에 예산액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목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산출 내역 부분은 예시처럼 이렇게 뭐 수식을 적용을 하신다면 예산의 칸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반영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그냥 텍스트로만 작성을 하신다면 그 세목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을 예산액에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액을 이 아래쪽에 재원액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국비, 보조금으로 쓸지 자부담으로 쓸지 그 예산액을 어느 재원으로 쓸지에 대한 금액도 입력을 하시면 여기 재원의 합계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예산액과 재원액이 일치한 경우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세목을 선택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또 다른 세목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신규 작성 집행 클릭하셔서 추가 세목 입력하시고 다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이 아래쪽에 예산 집행 계획 통계에 내가 설정한 세목과 그 세목을 어느 재원으로 쓸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잠깐 위쪽을 보면 예산 집행 계획까지 다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첨부 부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파일들 사업 등록할 때 첨부하셔야 되는 파일들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서 제출 탭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상위 담당자, 예술위원회 담당자한테 제출이 되는 거고요. 예술위원회 담당자가 그거를 확정 처리를 하면 그때부터 교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서를 제출한 건은 여기 사업 신청 관리에 사업 등록 현황 메뉴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출을 완료했는지, 그 다음에 제출한 건에 대해서 상위 담당자가 확정 처리를 해 주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사업 등록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교부 신청도 가능하지만 확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 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을 받으실 때 반드시 이나라 도움에서 출력해 가셔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사업 수행 확인서입니다. 이나라 도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그 서류인데요. 카드 발급하실 때 이 서류를 꼭 출력해서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사업 등록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고 만약에 아직 사업 등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은행을 방문을 하셔야 된다면 작성 상태에서도 사전 발급 신청은 가능한데요. 상위 담당자가 그걸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서 작성 상태에서도 출력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작성 상태에서는 처음에 이 사업 기본 정보하고 예산 집행 계획 이 두 개의 탭만 일단 먼저 작성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고 나면 사업 시행 확인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되니까요. 그 상태에서 사전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카드 발급을 받으실 때 그 카드 발급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나라 도움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 정보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법인은 사업자인 거고 개인은 주민번호의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 쪽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사전에 한번 꼭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이나라 도움에서는 사업수행 확인서 출력하셔서 같이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용 카드 이미지 예시인데요. 지금 카드사마다 이미지는 다 다르지만 여기에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이나라 도움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이나라 도움이라는 상품을 발급을 받으셔야지만 그 카드로 사용하신 내역이 이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어서 내가 카드로 사용한 그 결제건을 내가 집행하실 때 증빙 자료로 선택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발급받으신 카드는 여기 이제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 따라서 발급받은 카드를 내가 이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등록해 주시는 건데요. 개인인 경우에 등록하는 화면, 단체인 경우인데 여기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따라서 등록 메뉴 화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사업을 수행을 해서 그때 카드를 발급을 받았었는데 그 카드의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았다. 그래서 나는 그 카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전에 사용하셨던 카드를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추가해서 사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화면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사업 등록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교부 신청을 하실 건데요. 교부 신청은 작성하시는 단계가 3단계로 간단합니다. 신청 개요 단계, 신청 정보 단계, 신청서 제출로 나누어져 있고요. 화면 한번 살펴보면
교부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면 이렇게 작성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 신청 개요 탭에 제목 입력하시고 첨부하셔야 되는 서류들 입력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고, 두 번째 교부 신청 정보 탭으로 이동하셔서, 우리는 이제 분할 교부잖아요. 그래서 1차에 70% 신청하고 나중에 2차 신청하세요 할 때 30% 신청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교부 신청 정보 탭에 여기에 교부 신청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 입력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교부금을 실제 보조금 통장으로 교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보조금 통장과 연계가 된 재정정보원의 예탁계좌로 교부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교부 신청하는 그 단계에서 확인되는 계좌 정보는 내 실제 보조금 통장이 아니라 거기랑 연계된 재정정보원의 예탁계좌의 정보가 확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신 다음에 신청서 제출 탭에서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부 신청서도 제출을 하신 거는 이 신청 교부 현황에서 검색을 하시면 진행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확정이 되고 교부금이 입금이 되었다라고 대표 담당자가 이제 알림톡 받으면 여기 이체 현황이라는 그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언제 입금이 되었다라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교부금이 입금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바로 이나라도움에서 지출 업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나라도움 사이트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지출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설정하셔야 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기본 설정 메뉴인데요. 이용 환경 관리라는 메뉴의 기본 설정 메뉴인데, 이체할 때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증서를 누가 사용하는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나라도움에서 이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펀뱅킹 이용 신청의 동의, 그리고 이체할 때 사용할 그 이체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나라도움은 보안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물 OTP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패스워드 나오는 그 실물 OTP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또는 실물 OTP가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에 이나라도움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이나라도움의 모바일 OTP가 있습니다. MOTP라고, 그 MOTP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인증수단을 MOTP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생체 인증으로도 그 인증수단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TP, MOTP, 생체 인증 중에 하나를 편리하신 것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 인증수단을 또 누가 사용할지 그것도 저장을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이체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각 메뉴별 등록하는 화면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설정까지 다 완료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제 바로 정말 이나라도움에서 지출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방금 문의 주신 것 중에 이용 환경에서 작년에도 그대로 만약에 진행을 하셨고 그게 유효기간이 다 남았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 가능하되, 새롭게 사업을 수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펀뱅킹 동의만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나라도움에서 이제 사업 지출을 하실 텐데요. 이제 지출을 하시기 위한 그 집행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집행 절차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자 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집행 등록 단계, 그리고 내가 등록한 그 정보를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냥 집행 요청 버튼을 누르는 건데요. 집행 요청하는 단계, 그리고 요청받은 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이체 실행 단계,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정보를 등록하고 뭐 어떤 용도인지, 어떤 세목으로 집행할지, 이 집행권에 대한 증빙이 세금 계산서인지, 또는 뭐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한 건인지, 아니면 기타 증빙인지, 이런 걸 증빙을 선택하시고 얼마를 지출할지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어느 재원에서 집행할지, 누구한테 집행할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집행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 요청하고 이체 실행까지 하시면 거래처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잠깐 문의 주신 거에서 과거에는 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셨고 올해는 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나라도움 로그인 하셨을 때 소속 기간이 개인이 아닌 단체로 소속 기간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 소속 기간의 인증서와 그 다음에 OTP,
뭐 인증수단, 그 다음에 펀뱅킹 동의와 함께 이체 비밀번호는 뭐 동일되어 있으면 그건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주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체에 대한 인증서와 인증수단을 다 등록하셔서 신규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집행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이체 실행을 하시고 나면 바로 거래처 계좌로 이체가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은 예탁 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탁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보조금 통장을 거쳐서 거래처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통장이 중개 계좌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체 흐름도를 재원별로 이체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면 보조금 재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체 실행하면 예탁 계좌에서 금액이 출발을 해서 보조금 계좌를 거쳐서 거래처 계좌로 도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재원 같은 경우는 돈이 출발하는 그 위치가 보조금 통장, 여러분 실제 통장에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계좌로 이체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반드시 이체하시기 전에 그 여러분 통장에 자부담 금액을 반드시 입금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체를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체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가 아닌 보조금 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천세를, 국세랑 지방세를 내 보조금 통장으로 한 번에 이체를 한 후에 거기서 각각 납부를 하시겠다거나 뭐 아니면 나는 그 해외에 있는 예술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해외 계좌로 보내야 되는데 이 나라 도움은 해외 계좌로 송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를 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 송금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 계좌로 이체를 하신 다음에 보조금 계좌에서 별도로 그 해외 계좌나 아니면 원천세 등을 납부하신 후에 반드시 내가 별도로 납부한 그 증빙 서류가 이 집행권에 꼭 첨부가 되어야지만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나라 도움에서는 이체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거래처 계좌로 이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통장에서 별도로 납부를 했다라는 그 증빙 서류는 꼭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은 거래처 계좌로 이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 계좌로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위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조금 계좌로 이체를 하실 경우에는 집행정보를 등록을 하실 때 이 아래쪽에 계좌정보 입력하는 부분에 이체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값은 여기 거래처 계좌로 이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조금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계좌를 이체를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에 왜 그러한지를 사유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해당 건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셔서 직접 사유를 입력하셔서 네, 저장하시고 집행 요청하시고 이체 실행하시면 여러분의 실제 통장으로 이체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메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집행의 3단계를 집행 정보를 등록하고 집행 요청하고 이체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집행 정보를 등록하는 첫 번째 집행 정보 등록할 때 어떤 메뉴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행정보 등록하는 메뉴가 집행정산에 여기 집행관리에 보시면 집행정보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집행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그 버튼은 일반 원천징수, 일반 보조금 전용카드, 일반 증빙우선, 일반 세무우선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각 메뉴마다 그 각 메뉴에 그냥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들으시고 뭐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편리한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일반 세무구선이라는 메뉴를 제외한 원천징수, 보조금 전용카드, 증빙우선 메뉴는 이 나라 도움에서 반드시 자부담을 먼저 집행해야 되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부터 집행할 수 없게끔 제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등록을 할 때 세목 선택하시고 그 세목의 금액을 내가 보조금으로 집행할지 자부담으로 집행할지 아까 전에 입력을 하실 건데요. 내가 선택한 세목에 만약에 자부담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은 자부담을 먼저 꼭 집행을 하셔야지 보조금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세무구성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세목이지만 나는 보조금부터 쓰겠다라고 하실 경우는 세무구선 메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 메뉴별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일반 보조금 전용 카드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여러분이 이제 그 신용카드든 카드를 이제 결제를 하신 다음에 결제건이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건을 이 하나의 집행건에 여러 건을 한 번에 선택해서 이체하기에 편리한 메뉴입니다. 다른 뭐 증빙우선이나 세무우선 같은 메뉴에서도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카드 사용한 내역을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메뉴에서는 사용권을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그 보조금 전용 카드 메뉴는 내가 만약에 재료비로 한 10건을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재료비 용도로 그 10건을 한 번에 선택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메뉴 한번 살펴보면 집행 용도 입력하시고 이거는 카드 전용 메뉴이기 때문에 증빙은 자동으로 카드가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카드 매입 내역 선택하셔서 필요한 건들 선택하시고 세목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 입력하신 다음에 행 추가하셔서 여기 아래쪽에 계좌 정보는 그 결제 계좌, 카드 만드실 때 결제 계좌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보조금 계좌일 거고요. 그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집행 요청하시고 이체 실행하시면 결제 계좌로 이체가 완료가 되니까 그때 그 금액은 카드사에서 나중에 결제일에 출금을 해 갈 겁니다. 자, 이 뒷부분은 이제 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약간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체크카드는 바로 실제 보조금 통장에 돈이 없으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자부담 같은 경우는 내 돈을 먼저 넣어둘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될지 그 차이점에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메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증빙 우선 메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증빙 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다른 메뉴들은 하나의 집행건에 세목을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메뉴는 하나의 집행건에 세목을 뭐 2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 집행 용도에 해당하는 그 세목은 대부분은 하나의 세목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 용도 입력하시고 뭐 필요한 파일 첨부하시고요. 증빙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세목 선택하시고 행 추가하시고 행 추가하신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세목이 필요하다라면 또 다른 세목을 선택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정보 입력하시고 계좌 정보 입력하신 후 저장하고 집행 요청하고 이체 실행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세무구선 메뉴인데요. 이 세무구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설정되어 있는 세목이지만 내가 보조금부터 먼저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세무구선 메뉴에서 먼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메뉴는 뭐 사례비나 인건비 등을 집행하실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한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을 등록하신 다음에 행을 추가하고 더 추가 집행건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신규 입력을 또 클릭하셔서 두 번째 정보 입력해서 행 추가 이렇게 해서 한 화면에서 행을 20건까지 추가한 다음에 한 번에 집행 요청하고 이체 실행할 수 있게끔 메뉴를 아예 이동하지 않고 한 번에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목을 선택하고 뭐 증빙 보통은 사례비나 인건비들을 하실 때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증빙이 기타라면 반드시 파일을 첨부해야지만 여기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첨부한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 선택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액과 어떤 재원으로 집행할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래처 정보 입력하시고 그리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 메뉴는 저장 버튼이 따로 없어서 이 플러스 행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장과 동일한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 추가하시고 나면 아래쪽에 행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이제 위쪽에 여기 신규 입력 클릭하셔서 두 번째 정보 입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집행 요청, 이체 실행까지 가능한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원천징수 메뉴 같은 경우는 다른 집행건들은 하나의 집행건에 한 곳으로만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메뉴는 하나의 집행건에 지금 2곳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내가 홍길동한테 만약에 사례비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홍길동한테는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내고 원천징수 금액은 내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윗부분 뭐 정보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세금 차감점 금액의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부분에 원천징수 금액을 입력하시면 이쪽에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좌 정보를 그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셔서 저장하시면 실수령액은 상대방에게로, 원천징수액은 나의 보조금 계좌로 이체가 되게끔, 두 곳으로 이체가 되게끔 집행권이 이제 두 건이 생기는 거죠. 하나를 집행을 했지만 이체 실행과 동시에 두 건의 집행권이 생기는 거고, 대신 이 원천징수 금액은 내 통장으로 이체가 됐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별도로 납부하신 다음에 반드시 해당 집행권에 납부한 관련 서류를 꼭 추가로 첨부를 하셔야지만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집행하는 화면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면세에 해당을 하는 거고, 사업자 중에서도 면세사업자와 가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에 소속기관을 등록할 때 내가 과세로 했는지 면세로 했는지에 따라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집행정보 등록하실 때 보면 위쪽에 과세 면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집행금액을 입력할 때 증빙을 선택하면 그 증빙권에 만약에 부가세가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금액이 자동으로 여기에 반영이 돼서 부가세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아예 부가세는 반영이 안 되게끔 막혀 있고요. 증빙을 선택했을 때 공급가액만 반영이 되고, 부가세액은 여기 사업비 외에 자부담 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이나라도움에서 이 거래처로 부가세까지 같이 그냥 한 번에 집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따로 보내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사업비 외에 자부담에 입력된 그 금액을 내 보조금 통장에 별도로 입금을 해두고 이나라도움에서 이체 실행을 하면 사업비에서는 공급가액만 가지고 출발을 해서 여러분이 따로 입금해둔 부가세를 가지고 거래처 계좌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부가세는 따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사업비의 자부담 칸은 반드시 0원으로 지우시고 이나라에서는 공급가액만 집행하고 부가세는 이나라도움과 무관하게 따로 집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0분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마지막 집행 마감 부분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집행할 게 없다라고 하실 때 이나라도움에서 이제 집행 마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집행을 다 하시고 나서 이 집행 마감 처리 하위라는 메뉴에서 집행 마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부담이 이제 필수인 사업이어서 집행하실 때 자부담 재원도 반드시 이나라도움 통해서 집행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업 등록하실 때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책정을 하셔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은 반드시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설정한 계획 비율이 있고요. 그 재원의 비율에 따라서 현재 얼마를 집행했는지 집행에 대한 집행 비율도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나라도움에서 계획 대비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확인이 되면서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집행을 하면 이나라도움에서 최소 자부담은 이만큼은 꼭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여기 최소 자부담 집행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 계산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금액보다 부족하게 자부담을 집행을 하셨다면 집행 마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다 썼는데 자부담은 남았다. 집행 마감이 안 되는 거죠. 보조금도 남고 자부담도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최소 자부담 집행 금액이 내 지금 집행한 금액보다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는 보조금에서 집행한 부분은 취소하시고 그 건을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을 하셔서 최소 자부담 집행 금액은 꼭 반드시 맞춰 주셔야지만 집행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집행 마감하실 때 이자 금액 조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인되는 이자 금액은 예탁 계좌에 입금된 그 예탁 계좌에 발생한 이자이고요. 그 이자 외에 여러분의 실제 보조금 통장에도 이자가 발생을 할 텐데, 여기서 이자 금액 조회하시면 이거는 예탁 계좌에 발생한 이자가 확인이 되고, 이 금액을 나중에 집행 마감하면 이자 발생은 멈추고요. 마지막 반납 단계에서 반납을 해 주시면 되고, 보조금 통장에 별도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따로 출금 처리하시거나 해서 나중에 통장 잔액은 0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사업 수행 단계에 따라서 상위 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먼저 조금 보고 갈게. 우리가 중간에 보시면 회계법인에서 담당 회계법인 나중에 안내해 주실 건데, 회계법인 담당자분께서 그 회계사님이 여러분이 집행한 건에 대해서 상시 점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시작되고 나면 반드시 정산보고서 검증기간 설정을 꼭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경로로 이동을 하셔서 사업 등록이 확정이 되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검증 대상 여부를 이해, 그 다음에 온라인 작성 여부를 이해하고 검증 담당자를 검색하셔서 반드시 담당 회계사님 검색해서
여기 저장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 상시 점검도 가능하고 나중에 그 정상 보고서 작성하실 때 검증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동안 제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이나라도움 그 아르코 안내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사업 기준에 대해서는 상위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이나라도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 그 회계정산 교육이 있고요. 세율회계법인의 나이자 회계사님께서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실까요? 소리 들리세요? 저희 회계사님, 네네.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요.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좀 크게 해주시고 자료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작하면서 네. 자료 공유할게요. 네네네. 들리세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회계 처리 및 정산 OT 교육을 담당하게 된 나이자 회계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려요.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이렇게 진행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시간이 올해 사업 지금 집행하시면서 또 향후 정산까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교육자료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절차 안내. 두 번째, 25년 사업 관련 편성 가능 세목 및 항목과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불인정 사례 및 주요 보완 사항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산 절차 안내는 간략하게 드린 순서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절차 안내입니다. 지원 사업의 기본 원칙인데요. 저희 문예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의 집행 원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예의 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나라도움을 하여 집행 및 증빙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그 보완 사안이라던가 첨부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미제출로 간주하고 반드시 이나라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첨부드리도록 요청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나라도움 집행을 위해서는 보조금 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으시고 등록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자부담금 역시 이 자부담금은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용 말고요. 저희 사업비에 비율로 편성하셔서 매칭돼서 편성하는 자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부담금 역시 보조금과 동일한 지침과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증빙을 똑같이 구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가끔 자부담금은 다른 증빙을 하셔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기간 내 집행을 준수하시고 사업기간이 넘어간 이후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나라도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나라도움은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정부를 포함한 각 관계 기관들이 연결하고 예상 편성부터 집행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자체는 관리의 목적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단계 굉장히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이나라도움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앞서 그 이나라도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르코 이나라도움 고객센터를 문의를 하시거나 이나라도움 상담센터를 통해서 연락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관련 규정입니다.
문예기금 사업 역시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용받는 법률과 지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하는 법률 지침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지금 배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예기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침에는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과 필수 증빙, 그다음에 양식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 진행 중에 집행 건건이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증빙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사업 및 집행의 일반 원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주체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용역 또는 하도급으로 대부분을 위탁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불가하고요. 교부 조건은 자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시고 보조사업에 자부담금 먼저 전액 집행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저도 설명드렸을 텐데 마지막에 잔액이 남는다면 해당 금액은 자부담금이 아닌 보조금이 남도록 미리 자부담금 먼저 소진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방법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적격증 등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통해서 인하러 도움을 통해 거래처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라던가 사례비 같은 경우는 원천세를 공제하시기 위해서 보조금 계좌를 먼저 내린 다음에 또는 외화지급 같은 경우는 인하러 도움을 통해서 바로 집행이 어려워서 보조금 계좌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로 증빙 부분 해주시고 다만 최종적으로 그 사례자 또는 송금된 증빙을 별도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 수단에 따른 인하러 도움 순서는 간략하게 작성해 놓았는데 내용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집행 기간입니다. 집행 기간은 저희 승인 문서에 명시한 사업 기간 내에 보조금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다음 회계년도 25년 사업 같은 경우는 26년으로 넘겨서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5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사례비에 대한 원천세라든가 미리 공제해 두신 원천세라든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집행을 하셨는데 수령은 하셨는데 일부 집행이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신 경우 이 경우에만 20해를 넘겨서 사업기간을 넘겨서 집행이 일부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먼저 사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승인 받으신 다음에 집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를 넘겨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전 교부 신청 당시에 내셨던 교부 신청서에 작성된 예산과 다르게 집행이 필요하실 때 미리 돈을 집행하시고 변경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하시고 최소한 구조승인이라도 받으신 다음에 처리하시고 예산 계획서를 중간중간에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정산 과정에서 예산서에 아예 없는 세목이 집행을 하셨거나 항목 자체가 없는 집행을 하신 경우에 그때 가서 예산 변경 또는 불인정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기간 중간중간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집행 불가 항목입니다. 사업 무관 지출은 당연히 집행 불가하고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대표자님 또는 임직원분들의 그런 가족 사촌 내 가족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의 부정징후 탐지 시스템이 좀 고도화되면서 가족 간 거래는 대부분 부정징후로 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가족 간 거래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사용 불가 장소에서의 집행 역시 불가합니다. 보조금 정산 절차 확인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 단계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절차 한번 봐주시고요. 중간에 별표 부분에 내용 한번 보시면 저희가 각 단계별로 수행 전에 위원회 또는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보통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나 또는 심지어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 안내를 해주시지 않으면 기존 담당자분께 계속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변경이 되신 경우에 당시 상임기관과 회계법인의 변경 내역을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빨간색 표시된 게 있는데 지정된 회계법인 검증 지정이 되셨는데 기존의 기장을 받고 계시거나 타 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계신다.
그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 및 정산 지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사업 관련 우리 문의기금에서 편성 가능한 세목과 항목을 전부 다 저희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회계사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마 사운드 체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소음하고 그래서 잘 안 들린다는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회계사님, 들리실까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안 들리세요? 혹시 들리실까요? 아까보다 낫는 것 같아요. 회계사님, 진행해 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들리시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편성 가능한 세목과 항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편성 가능한 세목들은 각 사업별로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부 신청하실 때 편성 본인 그 유형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편성 가능 세목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전 협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 비목입니다. 인건비 비목에 편성 가능하신 세목은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4가지 세목인데요. 보수는 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기타직 보수와 상용임금은 계약직 보수인데 기간이 좀 다른 세목이고요. 일용임금 같은 경우는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입니다.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형태이고요. 각각을 구분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대표자의 직계가족이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반드시 역할이 필요해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은 상위기관과 협의를 하신 다음에 관련 별도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고 사전에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건비 비목이기 때문에 고용계약 체결 없이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용계약서가 제출이 되셔야 되고요. 고용 형태별로 적절한 소득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 일반 수영비 세목입니다. 일반 수영비 세목은 사례비와 같이 인건비성 비용과 그 외 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례비성 비용은 참가자의 사례비, 전문가 활용비, 그리고 해당 그 예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금과 영유아 자녀 돌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비용은 홍보물이라던가 인쇄물 제작비, 각종 재료, 사무용품 구입비, 수수료 등 이 부분을 편성하셔서 집행 가능하십니다. 항목들은 확인해 주시고 편성 했을 때 이러한 항목들은 일반 수영비에 편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이제 이 유의사항은 뒤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미나라 도움을 통해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사례비의 경우에 특히나 그러한데요. 다만 그 원천세 등의 공세 때문에 보조금 계좌를 한번 내렸다가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례자께 최종 이체되는 이체증을 별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소속의 근로소득자는 사례비에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 사례비에 편성하셔서 집행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인건비 쪽으로 편성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사업이 인건비 편성이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그 사례비는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원천세 고용보험 관련 집행하시면서 지연신고로 인해서 가산세가 가끔 발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외에 나머지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 개인 카드, 보조금 카드를 제외한 개인 법인카드, 또 현금 집행, 별도 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합니다.
가산성 물품 구입은 안 되시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임차료를 편성하셔서 해당 물품을 임차하셔서 그 기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업체와 30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되고 2,200만 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2,200이 넘었지만 수의계약 대상이다 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 상위기관과 확인하시고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 용역비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에 편성 가능하신 세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재, 상해, 여행자 보험료 등을 편성 집행하시면 되시고 임차료는 장비, 소프트웨어, 차량, 공간 등을 임차하실 때 해당 세목을 집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 무대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를 위탁하실 때 일반 용역비를 하시고요. 대부분의 개인 사례비보다는 전문 업체와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세목은. 다음 유의사항 보시면 다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고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관련 임차료, 임차 시에 기간제 이용권의 경우에 사업기간 중부터 1년씩 보통 계약을 하시는데 사업기간 넘어가는 기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까지만 일할 계산 또는 월할 계산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어려우신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기관과 대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급적 카드나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신 업체만 거래를 하시기를 말씀드리는데 불가피하게 반드시 이분들과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협의를 상위기관과 먼저 하시고 확인이 된 경우에만 관련 그 대관 확인서라던가 공문 등을 첨부하셔서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협의, 국외협의입니다. 국내협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유류비 등을 편성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별 편성 가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 편성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시에 사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외협의 같은 경우는 교통비와 숙박비, 항공권 위주의 교통비와 숙박비가 가능하시고 외빈 초청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시는 항공권과 국내 숙박비, 국외협의로 편성 가능하십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개인카드나 법인카드, 현금 집행 불가하시고요. 반드시 보존카드, 이나라도움 집행을 통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사전 답사라던가 사후 연구 비용 역시 집행이 가능하신데 여행사를 통한 전체 비용은 외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비의 기준에 교통비 확인해 보시면 일반 운임 기준으로 집행 가능하시고 특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특실을 만약에 하셨을 때는 일반 운임 기준으로만 집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택시라던가 대중교통 타셨을 때 해당 비용은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택시 비용 같은 경우 이제 확인 못하시고 집행하신 경우 종종 보는데 전부 다 불인정돼서 반납 처리하고 계시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취소 수수료 발생한 경우 그 수수료 집행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천재지변이라던가 관련 증빙을 첨부하실 수 있을 때 그건 확인 후에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목, 편성 가능 세목 중에 업무 추진인데요. 간담회비, 회의비 등을 편성하실 수 있고 우리 사업이 편성 가능하신 사업인지 확인하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편성하실 때 그 지침상 인당 편성 금액이 있습니다. 인당 편성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 내에서만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카드, 법인카드 불가하고 현금 집행 역시 안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집행, 비정상적인 시간대 역시 사용을 좀 지양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에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시간대에 써야만 하는 그런 증빙을 추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가 그날 주말에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는데 가끔 그 금액만 확인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 품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등록하실 때 집행 건별 등록이 원칙이고요. 집행 대상자에게 바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그 이나라돔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마 세무구손이라던가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집행 처리는 가능하신데 이게 집행을 한꺼번에 일괄로 집행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그 건건이 각종 증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 중에 일부가 불인정됐을 때 불인정 내역을 발라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돔 시스템 내에서 각 집행 건별로 건건이 집행 등록하신 게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부분이 필수시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 여러 가지 거래를 한꺼번에 집행하실 경우에 저희가 재집행 처리 또는 일부 불인정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증빙 부분이 다른데 예를 들면 카드라든가 세금 계산서를 한꺼번에 집행하신다거나 사례비와 카드 지출권을 한꺼번에 집행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증빙 부분을 변경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재집행 요청 드릴 수도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방법은 이나라돔을 통한 계좌이체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고 현금 인출은 반드시입니다.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만 인정되고요.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침이 강화되어서 전자세금 계산서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세금 계산서 또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건으로 지출 처리하신 경우에 전액 불인정될 처리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 안 하시고 기타 처리하신 경우에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보조금 전용 카드, 기타로 각각 구분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각 유형별로 잘 확인하셔서 증빙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증빙을 끌어와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설명드린 부분인데 2월 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집행된 것만 인정된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기목별 주요 불인정 사례입니다. 제작 재료비 통해서 자산을 구입하신 경우 불인정 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 올해도 그렇게 매년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불인정됐던 대부분의 사례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구입하시면 안 되시고 일반 시험들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기간 임차가 아닌 영구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거나 가산세, 연체 수수료 등을 집행하셨을 때 전액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비의 경우에 교통비 취소 수수료라던가 택시 탑승 비용 불인정되시고요. KTX 특시 타셨을 때 일반 비용을 초과한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사업 추진비 같은 경우에 인당 단가를 넘어서는 비용 또는 단체 회식성 집행으로 판단 시에 해당 금액은 불인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보완 요청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 이제 24년 사업비 한참 정산 중에 있는데 이 정산 과정 중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주요한 보완 사항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그 사항에서 집행지침에 요청되고 있는 그런 필수 서류를 누락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보시면 이체 증빙, 우리 보조금 계좌에 한번 돈을 내렸다가 내보내시는 경우에 이체 증빙을 첨부해 주셔야 되는데 이체 증빙이 누락되었다거나 여러 집행건을 하나로 일괄로 처리하셔서 이제 그 각각의 증빙을 저희가 건별로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 확인 요청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일괄 집행, 한꺼번에 카드 영수증을 여러 건을 넣어서 집행하시는 경우면 앞에 넘버링을 카드 또는 카드와 사진, 거래명세서 등을 다 넘버링을 해주셔서 따라갈 수 있게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져서 주인번호 뒷자리 등의 개인정보 미삭제한 경우에 그 부분 수정 요청 드리는 경우 많았고요. 이 부분 이제 25년도에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누락되어서 요청드린 경우가 많은데 카드 영수증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건을 얼마에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영수증 제출이 어려우시면 업체를 통해 받으신 거래명세서라도 첨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례비인데요. 사례비는 마찬가지로 요청하는 필수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지 않으셨거나 이런 경우 요청드렸고 제작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원예술 사업이라던가 시각 쪽이니까
그 제작 재료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침상 그 구입하신 품목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진 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 저희가 검토할 시점 거의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시점에 사진 요청을 드리면 좀 많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실 때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재료비 또는 제작비를 집행하셨을 때 각 건별로 실물 사진을 미리미리 좀 찍어 놓으시고 증빙 처리 미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첨부 증빙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요청드렸고요. 네, 거의 끝날 부분인데 당부드릴 말씀은 우선 연도 중엔 사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셔서 많이 못 챙기시다가 나중에 정산 시점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필수 증빙 누락되어서 그거 서류 챙기시느라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서류는 좀 미리 구비는 해놓으시고 첨부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좀 구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필수 서류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제 정산을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사례비라던가 고용보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제세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가산세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검토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후 본정산할 때 다시 한번 안내드릴 사항이고요. 한번 훑어만 보면 저희가 이제 상시 점검을 합니다. 연중에 우리 상위기관이신 위원회에서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중간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 검토도 하고 중간중간에 사업자분들 그 사용하고 계시는 집행을 보기 때문에 상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 본정산을 하고 본정산이 완료가 되면 검토 완료 처리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전부 다 끝나면 검토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분들께서는 사업이 집행이 마감됐다라는 식으로 집행 마감 처리하시고 집행 마감하시면 상위기관위원회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정산 완료 처리를 하십니다. 정산 완료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이나라도움상 작성하시고 정산보고서 작성 후에 제출팀에서 저희에게 검증 요청 버튼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검증 보고서를 이러한 형식으로 마지막에 작성을 해드립니다. 검증 보고서 작성까지 끝나면 저희와 이제 하시는 업무는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반납 등의 업무를 하심으로써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전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고 지금 30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임기관실 그 위원회 담당자분들께 질의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정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메일이나 그 전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 기사님. 또 역시 그 핵심 부분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회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각다원 그 창작산실 창작 주체 사업별로 사실은 편성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가능한 부분들은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 쪽으로 이제 교부 신청하시고 정산하시면서는 각 사업 담당자님의 그 담당자님과 협의하시거나 거기서 편성 가능한 항목을 참조하셔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 기사님. 네. 다음은 저희가 저희 집행하시면서 또 가장 어려워하시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사회보험팀 박수연 주인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술인 사회보험 교육 진행을 맡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박수연 주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잠시만요. 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약 20분가량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제도는 원래 일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는데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에 계약 단위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실업 상태이실 때가 잦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예술인도 그러한 실업 상태에서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 대상이 예술인으로도 확대가 된 것입니다. 예술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도의 혜택이 무엇이냐일 텐데요. 첫 번째는 구직급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 전후 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하여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수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 여성 예술인이 출산이나 유사산 등을 이유로 예술활동 소득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출산 후에 휴식을 보장해주면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가입 제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가입 회피가 불가능하고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B 사업장에서 예술인으로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B 사업장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랑 예술인, 예술인, 노무 제공자, 예술인 이런 식으로 다 이중취득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동일 사업장 안에서는 이중가입은 불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 신고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주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예술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총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예술인이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단기 예술인과 일반 예술인으로 나뉩니다. 단기 예술인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소득 제한 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고 이때는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예술인 중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서 제3자를 쓰지 않고 직접 수행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나 조수 같은 분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만 65세 미만이시거나 아니면 만 65세 이전 계속 계약자이셔야 하고요. 만 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당연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 중에서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인 일반 예술인과 1개월 미만인 단기 예술인으로 나뉘어지고, 단기 예술인은 따로 소득 기준이 없어서 얼마를 받으시는지와 상관없이 신고하시면 되지만, 일반 예술인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50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해당 계약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계약에 한해서만 사례금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월 평균 소득이 이제 50만 원 미만이시더라도 여러 건을 합산했을 때 50만 원 이상이 되신다면은 예술인 본인이 이제 소득 합산 신청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과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해 주실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사업주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문화예술 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 출연, 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사업주가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서 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있어서 월 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일 때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감사, 자문, 심사 관련 계약, 또 소유권 양도, 저작권, 출판권 계약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뭐 강사 활동이라든지 뭐 전시를 하실 경우에 이제 기존의 작품을 그냥 제출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들은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나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도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뭐 안내나 정리 등을 담당하는 단순 스태프분들은 해당이 되시지 않겠죠. 행정, 홍보, 마케팅 노무도 해당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적용자분들은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사나 교수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도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예술활동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휴식을 보장해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 관련해서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신다면은 이건 이제 고용복지센터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를 드리시거나 관할 고용복지센터 쪽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24라는 홈페이지에 급여 제도랑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 판단입니다. 사업주 판단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계약에서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당사자가 사업주고 그 사업주가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판단하실 때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자 계약의 경우입니다. 전속 계약을 맺은 소속사와 예술인, 그리고 제작사 간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에 사업주는 누가 될까요? 여기서 예술인의 노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제작사가 이제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제작사 쪽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팀 단위 계약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팀의 대표가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수익을 남기시거나 손해를 감수하신다면 이 경우 팀의 대표가 사업주로서 팀원들의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에 명목상으로 팀의 대표일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사업주로서 팀의 대표를 포함한 팀원 모두의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됩니다.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업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알게 되었으면 그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되는 절차는 보험 관계 성립 신고입니다. 이는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인데요. 최초 1회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가 있으시더라도 별도의 예술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약 시작일자, 노무 제공 개시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험을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계약 기간에 따라서 신고하는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이신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 두 가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사유 발생일 그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은 신고한 달의 말일경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예술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총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사업주는 예술인한테 사례금을 지급하실 때 예술인 부담분을 공제하고 드리시면 되고, 그 예술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총 금액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그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인 간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은 그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이신 경우에는 상실 신고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는 주로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팩스로 서식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저희 예술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기 예술인 보수 총액이나 일반 예술인 월 평균 보수를 입력하실 텐데요. 단기 예술인 보수 총액은 총 계약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일반 예술인 월 평균 보수는 계약 금액에서 이제 개월수를 나눈 그 금액에서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하실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술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보험료 계산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랑 계약 금액만 넣어주시면은 신고하실 때 넣어야 되는 그 보수액이랑 사업주 예술인 몫의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니까요. 이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그 업무상의 재해를 보장해 드리고 산업재해 예방이랑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 사회보험인데요. 이 프리랜서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재해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리랜서 예술인도 이런 산재 발생 시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술인 본인이 이제 원하신다면 이걸 직접 가입을 하시는 형태고, 본인이 사업주가 돼서 가입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시들이 있냐, 이거 조금만 살펴볼게요. 예술 활동할 때도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주가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실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무대 장치가 머리 위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치셨을 때 이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를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연극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연습 중에 허리 부상을 입으셨는데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연습하실 때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시거나 이런 것들도 다 보장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예가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해서 손을 다치게 되었는데 그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그 실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치료비 플러스 선생님,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선생님,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네. 선생님 자료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게 보여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네네. 그거만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 화면에서는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 네네. 어디에 멈춰 있을까요? 보용보험에 멈춰 있나요? 지금 저희 그 산지보험 그 처음 어디에 멈춰 화면에서 있을까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지?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혹시 넘어가는 거 보이실까요?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정말요? 왜 그러지? 네. 그럼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한번 지금, 공유를 네, 해볼게요. 지금 아예 첫 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그러세요?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그럼 한번 제가 공유.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네네네. 혹시 이제 넘어가실까요? 산재보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아까 혹시 네. 고용보험은 문제가 없이 됐을까요? 그때는 괜찮았고요. 산재보험 네네네. 설명하시면서 이제 멈춰 있는. 네, 네. 그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예가의 경우에는 이제 날카로운 도구에 손을 다치게 된 경우에요. 이때는 이제 요양급여는 치료비 실비 개념인데 이 치료비 실비 플러스 휴업급여,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까지, 생활비까지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셨을 때 그 치료비에다가 좀 휴식 기간에 생활비까지도 보장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드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적인 드럼 연주로 인해서 팔꿈치에 이제 심한 염증이 생기신 거죠. 질병이 생기신 건데 이 예술 활동이랑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회의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가셨을 때 그때 이제 계단에서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요양급여랑 휴업급여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촬영장으로 향하는 이제 출근길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치료비랑 생활비까지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출퇴근길에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 산재 승인 현황을 보시면요. 산재보상 승인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 특징이 사적 보험들보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적 보험들의 그 장점을 합한 보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분들은 모두 대상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만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으시려면 저희 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것만 완료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험 사무 대행도 해드리고 보상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보험료를 50%에서 90%까지 분기별 환급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가장 주요한 혜택은 이제 요양급여라는 게 있을 텐데요. 치료비 실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시거나 또는 뭐 질병에 걸리신 경우에 진찰이나 치료나 입원, 수술 등의 비용들을 이제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산재를 당하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라는 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일 이상 활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금, 생활보조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장애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랑 보험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랑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등급대로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등급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기준 보수액을 그냥 참고만, 그러니까 본인의 보수를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원하시는 대로 등급별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요양급여랑 휴업급여가 책정이 되시기 때문에 좀 더 보장받으신 금액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조금 위험한 직군에 종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높은 등급 쪽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재단 지원금과 월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요. 등급별에 따라서 월 보험료는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재단은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50% 정도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셔야지 저희 재단 사무대리랑 법률 지원 등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술활동 증명 특례 신청이 가능하니까 네, 특례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재단의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저희 산재보험 가입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가입 대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수가 완료되시면은 그때부터 보험료가 다달이 부과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환급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재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청구 쪽은 그렇고 일단은 산재보험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 해주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제출 서류 검토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접수를 한 그 다음 날부터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산재보험 가입하시고 예술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시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치료비 상당액이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치료 후에도 계속 장애가 남으시면은 장애급여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구두로 출연을 확정하고 연습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작품 출연이 결정돼서 관련 연습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승인 심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를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입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능하시고요. 개인적인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인 산재보험에서는 보상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예술인 산재보험으로 또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활동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예술활동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은 보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계약서 여부랑 관계없이 보험 유지 중에 예술활동 중 관련된 재해가 발생하신다면은 마찬가지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든지 신고 절차라든지 또는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지원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희 예술인복지재단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저희 한 가지만 저희 쪽에 지금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네네네.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네네네. 예, 예술인 고용의 경우 네. 사업 수행 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계산하면 될지 아니면 신청 이후인 3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잠시만요. 네. 9월 12일. 도구 신청 기간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간은 실질적인 그 예술인의 노무 제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일을 하신 기간. 그래서 계약서상에 어쨌든 그분의 계약 기간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행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부터 12월까지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바쁘신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장시간 이제 준비된 교육이 모두 이제 다 끝났는데요. 오랫동안 또 다 이렇게 참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좀 답변 드리고 이제
간단한 안내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조금 저희 사무처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저희가 같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사무처 직원들이랑. 저 그 보조금 통장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거 은행에서 그냥 아무 통장이나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 카드처럼 어떤 특정 상품이 있는 건가요? 네, 입출금 통장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그 보조금 관련해서 개념적인 건데 그 사업금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예상이 될 경우에 그러면 보조금 통장에다가 개인 사비를 넣고 집행을 이 나라 도움에서 하면은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자부담, 의무 부담은 이제 10%, 총사업비 10%고요. 그 부분까지만 사실 이 나라 도움에서 증빙하시면서 집행하시면 되시고, 그 외에 추가적인 자부담은 그냥 편하게 개인 지출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굳이 어렵게 증빙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집행을 100만 원을 하고 그 회사의 금액으로 이제 200만 원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면 보조금 통장 200만 원을 넣고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약간 선택의 문제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네, 200만 원이 그중 300이 총액이고 네. 그중에서 200이 보조금이고 나머지 100이 그 저희 자부담 이 나라의 도움에 등록된 자부담이 아닌 자체 부담금이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근데 계약이나 증빙 서류는 동일하게 뭐 보조금 200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다 되어야 될 것 같고 증빙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 건은 증빙 예, 서류나 이런 부분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어쨌든 보조금 통장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 보조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증빙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경우에 이 지금의 사례 같은 경우는 총액이 300만 원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그 중에서 200은 일부는 보조금이고 일부는 자체 부담금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총액 300으로 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는 모두 국고보조금 안에 300에 대한 증빙 서류를 다 해주셔야지 저희가 증빙을 그 정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선생님, 저희 이 전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 다시 드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통한 사례비 지급과 직원의 월급 부분은 조금 분리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혹시 어떤 사업이실까요? 공간 지원 사업이실까요? 아니요. 그냥 그 다원예술이고요. 산실이고요. 예. 예시로 말씀해 주셨다는 예시로 예시로 말씀이신 말씀. 말씀하셨고, 예, 그 저희가 경우가 이제 업체일 급여를 경우. 지원하지는 않는 사업이어서,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냥 사례비만 급여를 지원하는. 네, 사례비로서만 그 별도 수당으로 지급을 하셔야 되고, 저희 직원 월급을 저희 기금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네. 아까 PT 자료에 그 공간 운영 사업의 공간 경우에는 공간 운영이요.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프로젝트들은 그냥 참여자 사례비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예로 그 업체일 경우에도는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아마 집행을 하시면서 선생님, 이거는 이제 담당자님이랑 예. 그 사업마다 예산 편성 가능 항목, 또 집행 목이나 과목들이 조금씩은 상이해서요. 그거는 집행하실 때 아마 담당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저희 평가 시기에 대한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빠르면 3월, 좀 늦어도 4월부터는 평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2시간 이 줌 진행한 사항들은 저희가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그 링크를 저희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녹화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재시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출석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드릴게요. 댓글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셔 가지고 출석 체크 한번 또 빠지지 않았는지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막 질문이 바로 막 이어서 계속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또 사업 진행하면서 또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